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예, 김상훈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는 바람에 네. ETF들은 무슨 고민이 생긴 겁니까? ETF가 요즘 고민이 되게 많이 있는데 네. 고민이 되는 이유가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는 거래가 정지가 돼 있잖아요. 예. 근데 ETF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한 종목으로 담아놓고는 있지만 네. 거래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시장 가격이 반영이 그날 돼야 그날 되는 가격 건데.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날 예. 가격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네. 얘는 가격이 고정돼 있고 그러면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최근에 조금 그게 바뀌었다라고 해서 가져온 소식이거든요. 네. 일단 뭐 잠깐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면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도시락을 파는데 반찬 중에 하나가 상했어요. 도시락에 반찬 하나가 상했어. 상했어. 네. 내가 도시락 파는 사람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팔아야 돼요? 사야 팔아야 돼요? 됩니다. 팔아야 돼? 때? 네. 몰래 팔죠. 아이, 그 어떻게 몰래 팔아? 좀 싸게 팔아야지. 조금 싸게. 이거는 이거 반찬이 예를 들면 김밥이면 햄이 빠졌습니다. 햄 빠진 김밥이니까 좀 싸게 드릴게요. 근데 상했다는 뭐, 게 눈에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 몰래 팔 수 없는 상황. 그럼 싸게 팔아야지. 못 팔지 그럼. 못 팔지. 못 팔죠. 못 팔거나 빼고 팔거나. 근데 그걸 다 버릴 수 없으니까 빼고 파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일 네, 텐데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 빼고 낮은 가격에 팔면 될 텐데 네. 사실 최근에 ETF들이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해요. 네. 일단 그 ETF를 잠깐 간단하게 좀 개념 설명을 드리면 예. 사진을 하나 먼저 띄워드릴게요. 아하. 사진. 사진 하나 예. 띄워주세요. 아, 이게 김밥이군요. 김밥. 그렇죠. ETF가 돌아가는 구조인 건데 네. 어. 이 괴리율과 추적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뭔가 표를 보면 더 어려워져. 김밥이라고 생각합시다 일단. 예. ETF는 말 네. 그대로 상장지수 펀드니까 네. 벤치마크 지수가 있으면 이 지수를 따라가게끔 만들어 놓은 펀드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지수에 사업할 수 있는 거고. 담겨 있는 종목들을 실제로 조금씩 다 사는 담으니까.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예.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코스피 200을 추정을 한다. 음. 그래서 이론값이 300이라고 하면 이 ETF는 여러 종목들을 나눠 담아서 예. 딱 이 값만큼 되게 맞추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도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 어. 그렇게 안 되니까 그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LP가 네. 이걸 맞추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종가를 음흠. 저희가 사고 파는 가격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왜 3255원이에요? 3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갈 때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아 예시를 그냥 사람들이 들어보면 사고 팔고 사람들이 사고 하면 팔고 사람들은 그렇죠. 수요와 정확한 공급이 있으니까 정확한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비싸게 사기도 하고 뭐 싸게 팔기도 사게 하다 하고. 보니 그 중간에서 LP가 이제 3만 그 원 가격을 맞추는 언저리에서 건데 그렇게 해서 이 알겠습니다. 벤치마크 지수를 따라가게 만드는 게 ETF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순자산 가치 음흠. 이 종목을 담아놓은 ETF에 처음에 사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표 다시 보여주세요. 예.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가 정지돼 있지만 아, 예. 네. 근데 그 가격은 순자산 가치는 시장 가격이어야 되니까 거래가 되진 않지만 예전에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종가 종가로 14만 계속 있는 2,700원 거군요. 예. 그렇죠. 14만 2,700원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아하. 근데 실제 가격은 이것보다 당연히 낮겠죠. 거래되면 확 떨어지겠죠. 그렇죠, 확 떨어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그 ETF를 운영한 자산운용사에서 LP를 통해서 이 가격을 낮춰왔어요. 실제로 아.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 정지된 그 다음 날 정확히 그 다음 날은 아닌데 이제 반영을 한 거죠. 사건이 벌어지고 그게 아. 진짜 정말 이게 그 횡령을 한 게 맞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가늠을 조금 해보고 제 기억에는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그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ETF 수익률표입니다. 타이거 의료기기 ETF에는 네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원래 들어 있었고 지금도 들어 있는데 지금도 들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래 정지가 1월 3일 날 됐죠. 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시면 이 그 회색 네. 선이 저희가 사고 파는 가격이에요. 예. 아 그리고 예. 이 빨간색 선 기준 가격으로 나와 있죠. 예. 예.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데 이 선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처음에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예. 1월 11일쯤 될 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하죠. 아, 그러니까 밑에 위에 있는 빨간 거는 그냥 오스템 임플란트의 종가를 그대로 반영. 그대로 반영한 로스템 순자산 임플란트에 가치. 아무 일도 없었다면 저 빨강색 선으로 타이거 의료기기 ETF 가격이 형성됐을 텐데 맞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 정지된 상황에서 저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ETF의 가격을 조종하는 LP가 예. 맞습니다. 야 저쪽으로 내려가 안 돼. 네. 이거 이 가격은 너무 높아 안 돼. 가격을 일부러 낮춘 아, 거군요. 좀 낮췄다는 거죠. 그렇죠. 회색 일부러 낮춘 선으로. 거죠. 아, 그러니까 상한 김밥 상한 햄 빼고 가격을 낮춰서 김밥을 팔았다. 네. 알겠어요. 거래 시장에서는 거래가 정지되어 있어서 사고 팔 수는 없지만 ETF는 예. 계속 사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산운용사에서 이렇게 운용을 해왔는데 예. 문제는 이 괴리율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괴리율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펀드의 ETF의 성과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게 벌어지면 안 되는 건데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예. 그래서 잠깐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괴리율이 벌어지는 일을 매니저의 운용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원인이. 네. 그래서 이걸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벌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근데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럼 거래 정지가 된 그 다음 날 네. 거래 정지가 됐는데 횡령으로 거래 정지된 거니까 네. 이거는 상장 폐지될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지. 상장이 재기록될 유지되더라도 수도 있죠. 한가를 맞을 수도 있겠구나. 네. 좀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거래 정지된 가격은 14만 원이지만 네. 뭐 얼마 정도로 봐야 되겠다라는 예. 조치를 그 다음 날 내렸어야지. 네. 왜 며칠 동안에는 그거 그냥 14만 원으로 보다가 네. 어느 날 이건 아무래도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툭 내려버리면 네. 상했는데도 그때까지 제값 주고 도시락 사 먹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사실 네. 이 상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뉴스가 상각인 건데 지난주에 자산운용사들이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순자산 가치를 낮췄다. 어허. 그게 상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바로 했어야지 왜 지금 하느냐라는 어. 질문을 당연히 2%가 할 것 같아서 준비해 왔는데 네. 사실 예. 그 상장 폐지가 될지 예. 거래 재개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상각을 해버리면 투자자들이 야 결과는 이렇게 됐는데 니네 그때 상각에서 내가 손해 봤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으니까. 분쟁이 벌어질 오히려 수가 있는 오히려 거죠. 강제로 내려놨으면 괜찮은 회사인데 다시 상장 유지되고 맞습니다. 14만 원에 거래될 수도 있는데 네네. 왜 너희가 굳이 그렇게 ETF 가격을 내려서 네. 내가 하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더 싸게 팔게 만드냐라고 항의할 수도 있으니 네네. 그거는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 판단을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예. 쭉 이렇게 그 조금 낮은 가격으로 순자산 가치를 낮은 가격으로 유지를 해오다가 예. 딱 이 시점에서 그 시장 가격이랑 그 순자산 가치 기준 가격이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이 지점이 상각한 날짜예요. 이 상각하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거래소에서 그 실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근데 그런 명분이 있어야만 상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각이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상각이라는. 상각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뭐 이겁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월 3일자 그 타이거 의료기기 ETF의 주요 종목의 순자산 가치인데 네. 488주를 들고 있는데 네. 그 자산 가치가 6,900만 음흠. 원이라고 이렇게 그 가치를 매겨놨다는 거예요. 네. 근데 2월 22일 날을 봤더니 이게 4,1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죠. 아. 그러니까 한 주당 가격을 원래는 14만 2,700원으로 했었는데 가치 평가를 할 때 근데 2월 18일부터는 8만 6천 원 정도 기준 가격을 그냥 아예 낮게 낮춰버린 거죠. 낮춰버린 거군요. 그렇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의 반찬이 상했으면 상한 그 다음 날부터 싸게 팔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는 않다가 네. 며칠 후부터는 싸게 팔기 시작하고 즉 3,000원 이렇게 쓰고 X 2,500원 이렇게 네. 팔다가 네네. 최근에 상각이라고 하는 건 정가를 낮춰버린 거죠. 정가도 아예 그냥 2,500원으로 낮췄다는 그렇죠. 거죠. 셈이죠. 맞습니다. 그게 상각이라는 거고. 맞습니다. 네. 알겠어요. 상각은 당연히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가치를 낮춰서 거래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사실 괴리율이 벌어지게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그 1% 안쪽으로 보통 운용을 많이 하는데 예. 3% 1%가 넘어가면 공시를 해야 되고 음. 그다음에 3% 안쪽으로 맞춰야 되는데 규정상 예. 3% 넘어가면 괴리율이 3% 넘어가는 게 20영업일 동안 지속이 되면 상장 폐지를 해야 돼요. 아 ETF를 3% 이상 세일을 계속 20일 동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세일도 안 하고 상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그냥? 그런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라젠. 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봤더니 신라젠 거래 정지가 2020년에 됐나요? 네. 지금도 여전히 그 거래 정지 전의 가격 12,100원으로 올라가 있는 순자산 가치가 올라가 있는 ETF가 있더라고요. 아, 어. 그대로 그때 그대로. 기준 가격도 그대로 하고 우린 깎지도 않아. 이게 사실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 그 가격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아마도 자산운용사에서 예.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상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네. 아니 그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아, 그렇죠.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그럼 0으로 만들었어요? 14만 원의 주가를? 아니요, 0으로 만든 영으로 건 만든 건 아닌데 예. 이 진행이 되면서 추가로 상각을 조금씩 그 반영할 수 있어요. 가능성을 아, 반영하는 거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테고 아. 조금 더 그 상장 폐지 가능성이 커지면 더 상각하고 더 상각하고. 예를 들면 반대로 네. 거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면 또 뭐 예를 들면 그 상각 가격을 상각 안 하고 할증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할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하한가 2번 정도 맞겠거니 생각한 가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장 유지는 되면서 하한가는 한두 번 맞겠구나 그렇게 라고 판단했을 그런 수도 가능성을 있죠. 열어놨.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네네. 있다는 그래. 거죠. 폐지라고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깜짝 근데 놀랐어요. 깜놀하잖아요. 아, 네. 송구합니다. 주주 여러분. 네. 그래서 뭐 여러 시나리오가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예를 예. 들면 상장 폐지 결정이 되면 당연히 다 상각을 하겠죠. 예. 이런 벌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근데 상장 폐지 처음에 결정은 했지만 오스템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쭉 분쟁이 벌어지다가 나중에 또 거래 재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그 뭐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는데 근데 뭐 예를 들면 개선 계획을 주고 개선 계획을 낼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거래가 정지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상각하기도 되게 어려워지고 근데 괴리율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 복잡해진 게 그 거래소에서 주요 지수에서 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에서 빠지면 이거를 추종을 해야 되는 ETF니까 예. 당연히 빼야 되는 건데 예. 그렇죠. 그럼 좀 심플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가 정지되어 있으니까 뺄 수가 없잖아요. 아 뺀다는 건 팔아야 꺼내서 실제 그 주식을 팔아야 팔아야 되는데 되는데 네. 지금 담고 있는 거니까 그쵸. 어쨌든 그건 그냥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그냥 운용사 사장님이 개인 돈으로 사주셔야지 뭐 미안하지만 그래야 빠지지. 네. 네. 그래서 지수에서 빠지는 것도 사실 그 예. 이거는 거래소에서 결정만 하면 되는 거긴 한데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지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우등생들만 모아놓은 우등반 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모험생들만 모아놓은 우등반 같은 건데 이제 거기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 여기서 뭐 정학을 할지 뭐 이런 걸 할지 이런 거는 그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만 예, 그냥 예. 우등반에서는 빠져라. 이거는 거래소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빠지게 되는 건데 빠지게 되면 ETF 입장에서는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빠지면 새로운 애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네. 예. ETF라고 하는 게 새로운 애를 집어 넣을 때는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네. 최근에 LG 엔솔 때문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그 뭐 넣으려고 코스닥 150 지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코스닥 예. 15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10조다. 네. 예. 근데 넣으려고 하는 A사의 유동 주식 비율이 한 5% 정도다. 네. 라고 치면 그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A사의 비중이 5%가 돼야 돼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넣으려면 누군가를 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를 빼야 되는데 그래서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수에 편입이 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팔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가장 큰 덩어리로 있는 사람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예.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안 빠지게 되면 이 룸을 만들 수가 없어요. 뭘 하나 빼야. 그렇죠. 그러면 다른 종목들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를 지수에서 빼면 네. 지수에서 빼면 실제로 그냥 팔면 그만인데 오스템 임플란트 그렇죠. 그럴 수 없으니 할 수가 없으니. 그건 그냥 계속 들고 다니고 아 그럼 그 지수랑 맞추려면 다른 걸 팔아야 되는 거군요. 다른 그리고 거죠. 오스템 임플란트 대신 들어온 종목이 있을 테니 네, 그거는 사야 되고 맞습니다. 그럼 어. 그걸 맞추기가 어렵겠네요. 그래서 그럼 되게. 운용사 입장에서 좀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상각이라는 걸 하는 건가? 상각이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실 상각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론이 예.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상각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과 분쟁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 네. 어떤 명분이 없는 이상 상각하는 것도 쉽진 않은 거고 이번에는 뭐 상장 실질 심사 대상에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상각을 한 거니까 명분은 있지만 예.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음.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골치가 많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근데 상각을 하기 전에 네. 이미 상각한 만큼을 할인 거래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괴리율을 계속 벌려놓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건 상각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100원에 거래돼야 되는데 97원에 거래되도록 예. 오스템 임플란트가 옛날 그대로 살아 있으면 100원에 거래됐겠지만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가치는 모르지만 네. 내 생각에는 97원 정도에 거래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매니저가 판단하면 네. 97원에 거래되도록 유동성 공급자들을 위아래로 대서 네네네. 거래되도록 하고 있지요.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자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이 사실상 상각이 시작된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상각은 명분이 필요했던 거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각 안 하고 계속 가지고 가는 종목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신라젠, 네. 신라젠 아직도 상각하지 않고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상각을 할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갈지 이게 결정이 될 텐데. 그러면 신라젠이 들어있는 어떤 ETF는 지금은 네. 본질 가치에 비해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거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종가로 신라젠을 계속 있는 거니까. 제 돈 주고 다 담았고 그 담은 선물 세트를 사는 거니까 ETF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바구니를 사는 거잖아요. 그 값 다 주고 예. 그냥 편리하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네. 편리하다는 이유로. 네.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빵빠레가 다 녹아 있는데 빵빠레 값 다 주고 사는 거니까 네. 그거 상각을 안 하고 있다면 할인 거래도 안 하고 있고 그렇다면 비싸게 사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야, 그러니까 내리는 근데 굉장히 자의적인 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해진 시장 가격이라는 게 없으니까 지금 그냥 그렇죠. 거래는 정지돼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든 이걸 좀 할인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를 할인해야 될지는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 그리고 사실 그 아까 보여드렸던 타이거 의료기기 ETF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되게 커요. 7% 정도였으니까. 오스템이 네. 예. 제일 큰 비중으로 따지면 제일 아하. 높았는데 네. 근데 다른 ETF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괴리율이 많이 벌어질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되게 큰 시가총액 큰 기업이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많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군요. 아. 실제로는 그래서 ETF를 보면 네.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ETF 코스피 지수에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도 있고 네. 매일은 아니지만 어떤 기간에 한 번씩 또 빠져나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 개가 새로 들어오고 세 개가 새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면 네. 새로 들어가는 세 종목은 대체로는 예상이 되어 있으니까 새로 들어가면 이 ETF들이나 혹은 펀드들이 이 세 종목을 추가로 사야 되니 네. 내가 먼저 사자. 그래서 시장에서 먼저 삽니다. 세 종목이 새로 추가될 것 같으면 그 세 종목은 시장에서 먼저 사기 시작해서 그 가격이 추가되는 오르죠. 한 2배쯤 올라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편입이 되면 그때부터는 안 올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많이 사야 되니까 오를 것 같은데 사람들이 미리 사뒀다가 ETF 따라서 그냥 팔아버리고 나오니까 거꾸로 편입해서 빠질 만한 세 종목은 네. 빠지는 그날부터 그냥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그 전에 슬슬 빠져서 반토막이 이미 납니다. 네. 미리 반영이 돼서. 그런데 우리의 ETF는 내가 새로 담을 거라고 생각하면 쌓였을 때 미리 담으면 되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일주일 후에 삼강 빵빠레를 하나 사야 되면 네. 가격 올라갈 게 뻔하면 미리 사두는 게 맞잖아요. 즉 새로 담아야 될 세 종목인데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주가 2배 오른 다음에 이걸 담아요. ETF 어쩔 수 없어. 이날 새로 편입되는 거니까. 그렇죠. 반대로 이 세 종목은 새로 이제 빠져야 되는데 네. 빠질 거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미 반토막이 나고 있는데 계속 못 팔고 있다가 네. 빠지는 날 최저점에 팔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찌 보면 바보 ETF 굳이 왜 그렇게 해? 네. 그러나 지수 종목이라고 하는 걸 그날을 기준으로 담고 그날 기준으로 팔아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싸게 팔고 비싸게 담는 짓을 매번 하니 그래도 지수를 따라가는 뭐 썸띵을 찾으려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기는 사지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종합 선물 과자 종합 선물 세트, 아이스크림 종합 선물 세트인데 굳이 비싸게 사고 싸게 팔고 이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그렇지. 빵빠레를 꼭 담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빵빠레 안 담으면 되는데 비싸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좀 좋지 않은 금융 상품인 거예요. 그 본질로 네, 보면. 네. 그게 뭐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면 크게 상관은 없는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들어오자마자 뭐 시가총액 2위, 3위 이렇게 하면 수급 문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 ETF 하는 분들 하시는 얘기가 너무 한국 주식 시장은 패시브 펀드가 우위에 서 있어서 액티브 펀드가 많이 없어서 이게 그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패시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패시브가 유행이 된 부작용. 그런 것도 있죠. 알겠습니다. ETF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또 뭐 준비하신 거 혹시? 뭐 간단한 거 하나 있기는 한데 아, 오늘 네. 그 네. 예금자 보호 한도 높인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오, 그래요? 짤막하게 가져왔는데 예. 정확하게 높인다라고 결정이 된 건 아니고 네. 오늘 그 고승범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현재 금융회사 한 곳당 5천만 원씩만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경제 규모가 커졌고 금융 환경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연구 용역하고 TF 꾸려서 내년 8월까지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높여주겠다. 네, 예금자 보호 대상을 맞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네. 2001년에 5천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예. 그 당시에 법에 뭐라고 그 규명을 해놨냐면 1인당 GDP를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데 20년 동안 안 바뀐 거예요. 예. 근데 저희 그 1인당 소득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이게 2001년도에 한 2만 불 정도? 지금 4만 불 가까이 왔으니까 이게 구매력 기준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2배 정도가 올랐는데 예. 예금자 보호 한도는 여전히 5천만 원이고 야.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봤더니 너무 낮더라. 그래서 뭐 사실 올리자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올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금자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예. 주려면 그러면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예금 보험료라고 해서 내야 돼요. 그렇죠. 예고에? 사망하면 1억 원 그렇죠. 주던 보험을 1억 원 얼마 안 되는 돈이 됐으니 맞습니다. 2억 원 주라. 뭐 이렇게 되면 그렇죠. 보험료 더 보험료가 내야죠. 오르겠지. 보험료를 은행에서 내는데 예금 보험이라 그래서 예. 근데 그걸 요율을 높이려면 은행들이 아무래도 그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못 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뭐 내년까지 개선을 하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올라갈지 알겠습니다. 한번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예보 요율도 올라가면 뭐 좋죠. 네. 예금 금리가 좀 떨어지겠네요. 예금 금리를 좀 낮춰야 네. 보험료를 내니까. 보험료를 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게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많이 있기도 하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만 불이더라고요. 예. 예금자 보호 한도가 네, 저희 돈으로 하면 3억 가까이 되죠. 3억 원. 2008년 금융위기 때 10만 불에서 올렸는데 그때만 해도 10만 불이면 그것만 해도 거의 뭐 1억 2천만 원쯤 되잖아요. 예.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굉장히 많이 낮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저축은행 주식을 사야겠습니다. 저축은행에 이제는 5천만 원씩 안 하고 1억씩 할 거 아니겠어요? 만약 1억이 되면. 네. 그죠? 지금 저축은행들은 다 그래서 금리 좀 높으면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고 있잖아. 그냥 1억을 높이면 1억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렇네요. 더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죠? 알겠습니다. 브리핑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